네, 반갑습니다. 도선철학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서 시비 운성, 쇠 그리고 병,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쇠는 고집이 상당히 세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배우자는 쇠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꼭두가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봇가 돼야 돼요. 쇠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는 그 쇠에 해당되는 사람의 그 말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난리 납니다. 고집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고집은 절대 꺾지 않습니다. 쇠에 해당되는 그 노인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그 말도 못하는 그 고집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후백제 견인왕, 상당히 고집이 세죠. 자기 그 고집 때문에 후백제 나라를 망가뜨려요. 자기 고집 때문에. 원래 왕은 적자한테 넘기는 게 정상이죠. 서자한테 왕의 자리를 넘기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적자가 없을 때는 서자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어도 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서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 그러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그 가정도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까지 멸망합니다. 이 태조왕건 그 드라마를 보면은 견인이 그만큼 고집이 강한 거로 나옵니다. 고집이 그만큼 강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게 되고 가정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고집이 강한 사람, 그러면 자기가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가족은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쇠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간에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들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만족을 하지. 그래서 쇠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아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부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왜 아부꾼들이 있느냐? 그 쇠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에 권력자라면 그 쇠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아부를 해야만이 그 권력을 얻겠죠. 또는 그 쇠에 해당되는 사람이 금전이 많다면은 그 금전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부를 하겠죠. 그래서 쇠에 해당되는 사람, 노인 성향에 해당되는 사람은 권력이 있든가 아니면 돈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은 따릅니다. 그 권력과 금욕 때문에 따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권력도 없고 금욕도 없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같이 옆에 있지를 못합니다. 쇠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이 기업 업주들이 주로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보편적으로 쇠에 해당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다가 아니고. 그런데 그 대기업 총수나 또는 기업의 사장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말을 들으면 그 대가를 주죠. 근데 자신이 줄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면 따라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그 고집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병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족은 별로 관심을 안 써요. 안 둡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 가족은 그냥 집에 머물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가족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친구들만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부르면은 쪼르륵 나가서 주문이 있는 돈 홀딱 쓰고 들어오고, 또 무조건 친구들을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주고, 친구가 강남 가자면 같이 가고, 친구가 주식 투자하자면 같이 투자하고, 자기 주문이 있는 돈 몽탕 친구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친구라 하면 보정도 서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니까 배우자는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죠. 그래서 병에 해당되는 사람은 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노환입니다. 병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옆에 간병을 해주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만 좋아해 보세요. 배우자가 중요한데 배우자는 그냥 제껴놨고 친구들만 맨날 좋다고 나가고 이러면은 배우자는 그 자리 지키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쇠에 해당되는 사람도 배우자가 떠나고 병에 해당되는 사람도 배우자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떨까? 사는 죽음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상가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어 있는 사람, 우리가 영전이라 그러죠? 예, 영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뭐를 갖고 옵니까? 예, 뭐를 갖고 와요? 예, 돈을 갖고 오죠. 부의금, 예, 부의금을 갖고 옵니다. 축의금은 결혼할 때 갖고 오죠.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전 앞에는 부의금을 놓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전 앞에는 돈을 놨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해요. 그거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한테 단 한 푼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배우자도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남녀노소 어떤 부분도 따지지 않고 자기한테 돈을 들고 오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금전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하다고 봐야죠.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싫어하고, 돈을 가지고 부의금을 들고 오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배우자도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만이 좋아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안 둬요. 관심을 두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우자야만이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배우자를 챙깁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은 그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죠.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냥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다 보니까 그 배우자도 관심을 못 받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람 한 사람을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 자기한테 오는 사람은 죽은 영정, 죽은 시신이 누워있는 그 영전 앞에 돈을 놓는 사람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일지라도. 그래서 사회에 해당되는 배우자는 그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만이 배우자로 인정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로보다는 그냥 별로 관심을 안 두니까 밀려나고 결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전욕이 좀 강한 편입니다. 금전욕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쓰지는 못해요. 그 돈을. 아무리 금전욕만 강할 뿐이지 그 돈을 자기는 쓰지를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씁니까? 죽은 사람은 그 돈을 못 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누가 써요? 가족들이 쓰죠. 가족들이 그 돈을 다 씁니다. 자기가 돈을 모아놔도 그거는 자신이 쓸 수 없고 가족들이 그냥 다 가지고 나가서 씁니다. 그래서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전욕이 조금 강합니다. 돈을 들고 오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보탬이 됐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